오늘은 거리가 좀 멀리 있는 단양으로 떠납니다. 6시 30분에 버스는 시청역을 출발했습니다. 시간을 맞추기 위해 지하철 첫 차를 타고 왔습니다. 단양은 친구가 귀촌해서 살고 있어서 여러 번 갔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 좋고 물 좋은 곳, 그곳이 단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휴게소에 잠시 들렸다가 다시 버스는 출발했습니다. 여행 스케치 배지를 달았습니다. 저 멀리 시멘트 공장이 보이는 걸 보니 단양에 다 왔습니다. 차량 한 대만 다니는 천주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터널 양쪽에 사람 둘이 무전기로 연락하며 차량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차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맞은편 차는 기다려야 합니다. 만천하 스카이워크 입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버스는 산길을 꼬불꼬불 올라가 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만천하 스카이워크에 도착했습니다. 산꼭대기에 커다란 철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철탑 위까지 걸어 올라가는 겁니다. 초입부터 펼쳐지는 경관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산 정상에 탑을 올리고 만들 생각을 누가 했는지 철길 따라 내려 보이는 풍경이 흐린 날에도 이렇게 멋있습니다. 날씨만 좋으면 얼마나 기가 막힐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무조건 맑은 날 다시 한번 오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스카이워크는 한산했습니다. 사진 찍고 멋진 단양 경치를 감상하고 내려갔습니다.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버스를 타고 다음 목적지로 갑니다. 단양강 잔돗길로 가고 있습니다. 단양 잔돗길은 1200m 거리고 남한강 절벽에 길을 만들어 그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 가을에 한 번 더 기회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절벽에 붙은 멋진 길을 걸으면서 이번 여행은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길은 튼튼하게 잘 만들어서 걷기 매우 편했습니다. 절벽에 있는 길과 강을 보면서 걷는 것도 스카이워크처럼 좋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철교도 이 분위기와 잘 어울립니다. 잔돗길은 입장료가 없고 밤 11시까지 운영하는데 야경이 아주 멋있다고 합니다. 다리 사이로 강물을 가르며 지나가는 보트도 아주 멋이 있습니다. 절벽 아래가 보이도록 다리를 만들었는데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리 근처로 가면 강이 길게 늘어선 풍광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스카이워크에서도 잔돗길에서도 또 한 번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길도 강도 그리고 철교도 다리도 다 좋았습니다. 지금도 좋지만 나뭇잎이 붉게 물들면 얼마나 아름다울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 버스가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 강 아래에 잠깐 내려갔다가 버스를 탔습니다. 단양 구경시장은 단양 점심을 8년에 이은 먹으러 9번째 구경시장으로 명소라는 갑니다. 뜻으로 구경시장입니다.
단양 구경시장에 도착했습니다. 단양 마늘은 전국 최고입니다. 우선 식당을 찾아서 시장 아래로 쭉 내려갔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간판이 있었습니다. 허영만 선생님입니다. 원조 마늘 순댓국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반 순댓국 집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허영만 선생님은 뭐라 평가했을지 궁금했습니다. 맛있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단양 마늘빵이 유명하다고 해서 4개들이 한 박스를 샀습니다. 버스 도착 시간이 많이 남아 딸기 주스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생각 안 나는 전을 샀는데 버섯을 안 샀습니다. 버섯을 왜 안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니 가로수가 전부 송이버섯 모양입니다. 가로수가 복작이 단풍나무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찰 무인사로 갑니다. 10년 전 무인사에 처음 갔을 때 그 크기와 멋에 감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인사는요, 기운이 세서 3일 기도를 하면은 소원을 들어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운이. 초입구가 보입니다. 이것만 보고도 큰 절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무인사는 찾는 사람이 많아서 시외버스 터미널이 따로 있습니다. 동서울에서 구인사 버스 비용은 25,000원입니다. 관광버스 여행 비용이 얼마나 저렴한 가격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구인사 입구 단청은 그 멋과 화려함이 단연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문을 지나면 사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색채와 규모가 압도적입니다. 거북비석과 천왕문을 지나면 또다시 펼쳐지는 절을 보게 되는데 한 번에 10,000명까지 기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계곡에 자연을 해치지 않고 어울려 지은 것도 놀랍습니다. 마치 중국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착각도 듭니다.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스쳐 지나가며 보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볼거리가 풍성했습니다. 코끼리 3마리 등 위의 3층 석탑은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건물과 건물을 이어주는 건물은 궁궐에서 볼 수 있는 양식입니다. 건물 하나하나 그리고 건물 전체가 다시 하나로 보는 내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법당 내부를 볼 시간은 없고 계속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됩니다. 자연 그대로 살리고 건물을 세운 놀라운 사찰입니다. 그렇게 동굴 같은 길을 지나가면 광명전이 나옵니다. 그 웅장함에 여기가 끝이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이곳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7층을 올라가면 대조사전이 있는 꼭대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산 아래 펼쳐지는 멋진 풍경, 9마리 용, 대조사전이 보입니다. 대조사전은 단청을 금박으로 치장해
그 화려함과 멋이 단연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내부를 찍으려 하니까 이상한 사람이 내부 촬영 금지 구역이라고 해서 대충 찍었습니다. 그렇게 정상까지 둘러봤습니다. 깊은 산골에 이런 건축물을 세운 걸 보면 종교의 힘이라는 건 실로 놀랍습니다. 길을 내려가려다가 버스 타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내려가며 다시 보는 구인사는 또 다시 봐도 멋있습니다. 올라올 때 보던 것과는 또 다른 새로움이 있습니다. 사찰의 엄청난 규모에 놀라고 건물의 멋과 섬세함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건물들은 각각 따로 있으면서도 마치 전체가 하나인 양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또 각각 사찰에 멋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찰의 멋에 취해 내려오니 천왕문이 보입니다. 천왕문은 사람과 차가 지나는 문이 따로 있습니다. 천왕문을 지나 마주하는 관성당은 작품을 보는 느낌입니다. 구인사 일주문을 나왔습니다. 쭉 내려와 구인사 버스 터미널을 지나고 길을 따라 계속 내려갔습니다. 한참을 내려가니 버스가 기다리는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광지인 도담 삼봉으로 30분 정도 이동하실게요. 안전벨트 착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약 30분을 달려서 단양 8경 중 제1경인 도담 삼봉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도담 삼봉을 바라보며 사진 찍는 게 전부라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유람선을 타면 좋은데 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배가 지나가는 걸 보며 다음을 기약합니다. 하루 종일 날이 흐려서 멋진 풍경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흐리면 흐린 대로 단양의 경치는 정말 좋았습니다. 강 아래쪽으로 내려와 좀 더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마치 도담 삼봉을 지나가는 유람선. 멋진 풍경을 다시 한번 만나러 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단양 여행을 마치고 도담 삼봉을 떠납니다. 서울에서 단양은 최소 3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일찍 출발하고 일찍 마무리하고 올라가야 합니다. 차창 경치도 좋습니다. 안성맞춤 휴게소에 잠시 멈췄습니다. 여행 스케치 배지를 걷어가면서 볼펜을 나눠줬습니다. 다시 버스는 차창에 그림을 그리며 달려갑니다.
일어나셔서 다 같이 단양 여행 다녀오시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여행 스케치 통해서 여행해주신 그렇게 하루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갔습니다. 감사합니다.